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2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했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했던 의사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구속이 됐네요. 예, 사실 이게 롤스로이스 사건이 발생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사건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롤스로이스 남에게 어떤 그 마약류를 갖다 투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까지 특정이 된 거죠. 그래서 증거인멸의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연못이로 알려진 이 의사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가지고 포렌식을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거기에 수많은 여성들이 마취 상태에서 사진이 찍히거나 심지어는 이제 성폭행을 하거나 또는 뭐 여기서 이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어떤 포즈를 취해놓고 그것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에 대해서 수십 장을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성들 중에서는 이 그 의사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뭐 극단적 선택도 시도를 한 분도 있고 지금 정신과 병원을 찾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이 남성이 하는 얘기,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혐의는 인정한다. 그런데 일부 연인 관계도 있고 동의를 얻어서 자기는 찍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여성이 자기를 마취시켜 놓고 사진을 찍으라고 동의를 합니까? 네, 교수님이 이렇게 힘줘서 말씀하시는 거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이 의사가 사실은 지난 10월에 그 의료 면허가 정지가 됐습니다. 의사 면허가 정지가 됐습니다. 다른 혐의 때문에 의사 혐의가 정지가 됐는데 자기 병원 말고 다른 데 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의료 행위를 계속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이제 의료법 위반인데요. 이 의사 면허가 정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박탈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가서 또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은 법을 우습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고 내가 면허 정지가 돼도 내 다른 곳에서 이런 식으로 돈 받고 진료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내면의 심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지난 2023년 5월 이게 개정의료법이 나왔는데요. 2023년 11월 20일부터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형을 받아야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취소 사유에 따라서 최대 10년 동안 면허 재교부 신청을 갖다 할 수 없는데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심의위원회에서 과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약에 이번에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10년 정도 지나면 또 다시 면허를 갖다가 다시 취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류의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영구 박탈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상식인 거죠, 교수님. 네. 예. 마지막 사건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많은 분들 놀라게 했습니다. 강남 마약 음료 사건 기억들 많이 하실 텐데 중국에 거주하던 한국인 주범 A씨가 국내로 강제로 소환이 됐습니다.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난 여름이었죠 그때가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을 높여준다 그리고 집중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이 신제품 출시 시험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유를 13명의 학생들에게 나눠줬고 그중에서 9명이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명의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자녀가 지금 필로폰을 마셨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할까요? 라고 하는 이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중국에 거점을 둔 이 보이스피싱 그 범죄 집단이 범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주범은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주범이 중국에서 검거돼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수괴가 붙잡힌 거, 제일 머리가 잡힌 건데 피해 학생들 부모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 자녀가 마약을 먹었다. 이런 부분 보이스피싱이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조직 자체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마약 제조하는 사람 따로 뭐 따로 수괴 따로 막 마약 실제로 공급했던 사람 따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법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일단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가지고 필로폰을 공급을 한 중국 국적의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받은 필로폰 10g을 우유 100병에다 나눠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음료를 제조하고 시험 행사에 참가한 알바들에게 공급을 한 이 또 길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중국 인터넷 전화가 우리 한국 전화 같이 010으로 뜰 수 있도록 인터넷 중계기를 갖다가 운용을 한 또 이 김모 씨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법들이 좀 따로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화되고 있는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그런 신종 범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소식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